예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뭘 배우는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자. 자, 우리가요 2차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배웠어. 자, 방정식이야, 방정식.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근을 구하는 거지. 맞니? 그래서 수학자들은 집중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근을 구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통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성우분. 계룡중학교 시험 기간이 홈페이지에는 9월달로 나와 있는데 어제 학부모 전화를 받으니까 10월 23일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언제예요, 정확하게? 전 애들은 다 10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요거 선생님이 그 어제 요 선유날이 안내문 드렸잖아요. 네. 요 일정표 10월에 시험을 본다는 기준으로 바뀐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받은 거 이렇게 두 개 다 받아놓고 9월인지 10월인지 확인한 후에 9월이면 어제 거, 10월이면 오늘 거 요걸로 일정표 받아서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거 챙겨가십시오. 자, 2차 방정식 보도록 하자. 2차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근이야. 항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미정계수지. 어쨌든 얘는 방정식의 영역이니까 근을 어떻게 구할까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이론이 뭐예요? 근의 공식입니다. 자, 근의 공식 불러볼까 한번 시작! x는 2a분의 b의 제곱 위축구나. 미안해. 2a분의 시작!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자, 짝수 공식 불러볼까 시작!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근이라는 걸 구해봤더니 근이요 실근인 경우와 허근인 경우가 있더라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해서 구별해주는 식이 필요했지. 판단해서 구별해주는 식. 우리는 이 판별식을 뭐라고 부릅니까? 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판별식은요 기본적으로 A, B, C 모두 실수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며 판별식 D 불러볼까? 시작!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얘가 0보다 크면 어떤 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가 0일 때는 어떤 근을 갖는다? 중근.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떤 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런데 판별식 D만 있나? 또 하나 있지. 어떤 공식이 있어요? 4분의 D 공식 불러볼까?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개념을 배웠어요. 자, 그 후에 여러분이 배운 개념이 바로 뭐냐면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다? 예, 불러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자, 알파 베타는 A분의 C. 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즉 두 근의 차는 뭡니까? 시작!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절대값 A분의 2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개념을 배웠죠. 자, 그리고 이제 뭘 배울 거냐면요 이제 요 실근이라는 녀석을 봤더니 자, 이제 실근이 나오는 경우를 봤어. 그랬더니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중근이 될 때를 제외하고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게 기본이지. 그런데 두 근이 모두 다 양근이 나오는 거야. 뿔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근이 모두 다 음근이 나오는 거예요. 혹은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가 나오는 거야.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는 이 녀석을 배우게 되는데 이 개념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요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이에요. 자, 왜 저런 제목을 갖게 됐는지 이해되나? 뭘 배울 거라고 지금부터?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부터 아주 순수하게 고등수학이에요. 중학교 때는 너희들이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을 배운 적이 없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서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근의 부호가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 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집 24페이지 나와 있어요. 자, 실근의 부호 고등학생들이 잘할까 못할까? 드럽게 못해요. 기억할까 못할까? 기억하는 녀석들이 거의 없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외워야 될 게 좀 많아. 다른 거보다. 하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왜? 선생님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안 돼. 나중에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 미적분이란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 이 미적분에 뜬금없이 실근의 부호가 툭툭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 근데 실근의 부호를 잊어버리면 미적분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기해두세요. 선생님 필기하는 거랑 똑같이 하십시오.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인데요.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두근이 모두 이런 표현이 보여. 자, 두근이 모두라는 표현이 보이면 항상 무조건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이렇게 그려놓으십시오. 앞으로 너희들이 두근이 모두라는 말만 보면 이거 몇 가지 조건 필요하다?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 라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필기해 놓으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근이 모두 양근이거나 두근이 모두 음근일 조건 구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두근이 모두 양근 음근이 되기 위해선 두근이 우선 실근이어야 돼. 그치? 실수해야 될 거 아니야. 실수도 아닌 허수인데 무슨 실근의 부호를 논하겠어요? 우선 실수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근이 모두 음근이면요. 두근의 합이나 두근의 곱을 계산해 보는 거야. 근계간으로. 자, 두근이 모두 양수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두근이 모두 양근이야. 크다. 자,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예요. 판별식과 근계간 두 개가 합쳐져서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역시 두근이 모두 음수, 얘도 우선 실수여야 하니까 판별식 D는 0 이상입니다.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죠? 작죠. 왜?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니까 두 개 더하면 0보다 작겠죠. 자,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왜?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니까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즉 두근이 모두라는 말 나오면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답으로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요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의 개념을 볼 텐데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은 되게 간단해요. 하나만 만족하면 돼. 누구? 알파 베타만 만족하면 돼요. 자,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일 때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근의 공식 잘 외우고 판별식 잘 외우고 근계간 잘 외우듯이 지금 여기 너희들 화면에 보이는 요 녀석도 그런 공식과 똑같이 생각하고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상한 거 있지. 선생님, 왜 얘는 하나만 만족해요? 이상한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 네모 박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실근의 개념은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자, 이 문제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변형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럼 변형 문제는 선생님은 어떻게 푸는데요? 변형 문제를 풀 때는요, 우리가 위에서 따졌던 판별식 D의 부호, 알파 플러스 베타의 부호, 알파 베타의 부호를 매 문제마다 얘는 0보다 클까 작을까 같을까를 고민해서 매번 따지고 재구성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즉 실근의 부호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은 뭐라고? 시작!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실근의 부호와 관련된 개념은 뭐라고?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상한 게 있지. 선생님, 왜 서로 다른 부호의 근에서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이 하나만 따줘요? 다른 건 다 3개씩 따지는데 자, 지금부터 그 이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고 나와있지. 알파 베타는 근계간에 의하면 뭐랑 똑같아요? A분의 C와 같죠. 그래서 이 식은 A분의 C는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 즉, A와 C는 서로 다른
부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얘는 A씨가 0보다 작아라고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판별식 D, 즉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0 이상인 수지. 내 제곱이니까. B의 제곱은 0 이상인 수죠? 실수의 제곱이니까. 근데 A씨가 음수야. 음수에다 마이너스 4 곱하면 양수지. 와, 얘는 무조건 양수네. 그치? 그러므로 얘는 뭐가 돼요? 0 이상인 수에다가 양수도 하면 얘는 양수되지. 맞아? 오, 그렇구나.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은 적어도 중근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원래는요, 세 개를 다 따졌어야 했어. 얘는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와야 돼. 중근은 못 나와.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봤더니 혹시 얘가 양수인데 얘가 크면 양수가 나올 테고 알파 베타가 뭐 3 마이너스 3 나오면 0이 나올 테고 뭐 2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면 음수가 나오겠지. 얘는 부호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씨 모르겠다. 얘는 0이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못 따져. 하지만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일 때는 두 근의 곱은 항상 0보다 작을 거야. 이렇게 따져야 했는데 얘 하나를 만족하면 이게 쭉 논리가 진행이 돼서 결국 얘까지 거저먹기로 만족이 되지. 맞습니까? 얘는 서비스로 거저먹기로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는 저절로 만족한다. 그러므로 따질 필요 없다예요. 서비스 품목인 거야. 야, 노트 사면 연필 공짜로 줄게? 노트 샀어. 그랬더니 연필 공짜로 딸려온 거예요. 따질 필요 없이.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부호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일 때는 오직 몇 가지 조건만 따지면 된다? 한 가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 위에 있는 개념 쭉 암기하세요. 지금부터 시간 줄 거야. 확인할 겁니다. 암기하세요. 위에 있는 서로 다른 실근의 그리고 근데 두 분이 모두 양근이고 음근일 때는 네. 얘가 중근일 경우에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지. 두 분이 모두 양근이네. 네. 됐죠? 네. 자, 15초 뒤에 마무리합니다. 자, 다 외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칠판 보고 얘기하세요. 두 근이 모두 양근이다. 무슨 조건 만족해야 돼? D는 0 이상. 2번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3번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음근이다. 1번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2번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다. 3번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다.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 이걸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자. 자,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제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두 분이 모두 양수가 나온다예요. 와, 얘 무슨 문제다? 실근의 부호 문제 되겠습니다. 자, 실근의 부호에서 두 분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 만족시켜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세 번째,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요 세 개를요, AND 조건,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을 찾을 거야. 자,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판별식 쓰려고 봤더니 4분의 D 공식 쓸 수 있죠?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 했더니
3배의 k제곱 플러스 1이 되네요. 얘가 0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국 얘를 풀면요. k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상이다 라는 이런 부등식이 나와요. 자, 선생님 혹시 이번에서 2차 부등식의 해법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 안 가르쳤구나. 예. 자, 2차 방정식보다 부등식은요 항상 조금씩 더 어려워요. 자, 2차 부등식의 해법은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선 크게 개념만 제목만 확인하자면 1. 인수분해예요. 그리고 2. 근의 공식으로 풉니다. 그리고 2도 저도 안 될 땐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에요. 뭐 어때? 2차 방정식에서 하나만 더 외우면 되지? 이게 바로 2차 부등식의 해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앞부분에서 부등식을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들이 배우면 좋은 수준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 요 정도 수준만 배우면 돼요. 두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x-3, x 플러스 7이 0 이상이다. 그리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라는 요 두 개의 부등식, 인수분해된 상태지? 요 부등식의 답을 어떻게 낼 것인가 요것만 기계적으로 좀 알고 갈게요. 자, 앞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0보다 크다 아니면 0보다 작다 둘 중에 하나예요.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야. 이때는 그림이 두 종류로 나눠져요. 0보다 클 때는 무한히 뻗어나가는 그림이 돼야겠지. 그래서 그림이 0보다 크다 이러면서 계속 뻗어나가는 그림이 되고요. 0보다 작다는 그래프가 나올 땐 0보다 작다 요렇게 생긴 그림이 나와요. 어이? 뭔 말이에요 선생님?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은 0보다 크기 때문에 무한히 확장해야 되지. 그리고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부등식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 요렇게 새까맣게 칠해 주시고요. 무한하게 양쪽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요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요 점은 요 녀석을 0으로 만들면 3, 0으로 만들면 마이너스 7이지. 그래서 작은 마이너스 7이 요쪽에 들어갈 테고 큰 3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x의 범위 구하면 뭐 나오겠습니까? x는 마이너스 7 이하 혹은 x는 3 이상 요런 답이 나오는 거야. 부등식의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아래에 있는 그림은 0보다 작지. 0보다 작다. 요런 그림이 나온다. 근데 등호가 없으니까 얘는 뻥뻥 뚫려주시고요. 그림을 항상 0보다 작을 땐 요런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4. 0으로 만드는 x값 1. 고로 x의 범위 구하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여러분이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야 될 수준은 현재 이 정도까지 다 필기하세요. 이 정도를 알아야지 계속 이제 모발해 나갈 수 있어요. 진이 너무 네. 추우면 얘기해라. 안 추워요. 추우면 얘기해요. 네. 여기까지 필기까지 되셨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 풀어볼까요? 어머, K에 관한 2차 부등식이네.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손 들어보자. 인수분해 된다? 인수분해 안 된다? 자, 너희들이 아직 무리수에 대한 관념이 좀 없어서 그런데 보자. 앞에 있는 애가 이렇게 생긴 삐 꽂고 있어. 나 이런 삐 꽂고 있어. K가. 그치?
그러면 같이 노는 애도 못 꽂고 싶어? 삔 꽂고 싶어. 삔만 꽂으면 합차 공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3을 어떻게 해석하는 눈이 필요하다? 루트 3의 제곱으로 해석하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 이 식은요. k 마이너스 루트 3, k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인수분해되는 겁니다. 0보다 크다!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어떤 그림?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니까 이 자리에 마이너스 루트 3, 이 자리에 루트 3 들어가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고 혹은 k는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범위가 하나 구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근의 합 구해보도록 가자. 자, 두근의 합은 뭐예요? 근괄계수의 공식에 의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래서 적어봤다. 마이너스 a k제곱 플러스 1이네요. b 마이너스 4k네요. 얘가 뭐보다 커야 한다? 0보다 커야 한다예요. 결국 이 식은 정리하면 어떤 식이 되겠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될 테니까 k제곱 플러스 1분의 4k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이 됐어요. 자, 이 부등식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요. 항상 0보다 크다 작다 해서 양수 음수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분모에 있는 k제곱 플러스 1은 항상 양수예요. 항상 음수예요. 항상 양수지. 항상 1 이상의 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얘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이 뭐만 되면 돼요? 양수만 나오면 되겠죠. 그러므로 k의 범위 구했더니 0보다 크다 라는 요런 범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예요? 실근의 부호는요, 부등식 3개 푸는 문제야. 그치? 자, 이제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자, 알파 베타 근괄계수의 공식에 의하면 뭐야? a분의 c죠. 그래서 a 자리에 있는 k제곱 플러스 1분의 c 자리에 있는 3 썼어요. 얘는 0보다 크대. 근데 얘 딱 봤더니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지? 뭐에 상관없이? k 값에 상관없이. 그 얘기는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k의 값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k는 부정. 부정 맞아요. k는 이 부정은 근데 방정식의 표현이고요.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k는 모든 실수. 뭐 0이 되든 양수든 음수든 다 나올 수 있다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1, 2, 3의 조건을 구했습니다. 1번에서 나온 조건, 2번에서 나온 조건, 3번에서 나온 조건. 자, 이 세 개의 조건을 AND로 묶어야 될까요? OR로 묶어야 될까요? AND로 묶어야 돼요.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하고, 3번도 만족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막바로 풀면 좋은데 선생님 저 헷갈려서 못 풀겠어요.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우선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이렇게 첫 번째 그래프 그렸고요. 두 번째 그래프 그리면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렸고요. 세 번째 그래프 그리면 모든 실수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야. 자, 이 중에서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 찾으면 위에 세 줄가 있는 이 영역밖에 없죠? 그러므로 다음 내도록 하겠습니다. k의 범위는 루트 3 이상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근의 부호 문제입니다. 그다음 루트 3 이상이면 일단은 무조건 실수인 거죠. 그러니까 루트 3 이상이면 두 분이 모두 양근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네, 정리하십시오. 이게 기본 유형이에요. 기본 유형. 가장 기초적인 유형의 문제가 가볍게 이 정도. 자, 됐죠? 지워도 될까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또 2차 방정식 나와 있고요.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시. 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보자. 2차 방정식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는 얘기는 한 근이 플러스고 한 근이 마이너스란 얘기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 서로 다른 부호의 근. 즉 이때는 뭐만 만족시키면 된다? 알파, 한 베타는? 가지 조건. 예, 알파 베타는 영보다 0보다 작다만 만족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근과 계사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예요. 자, 양변에 2 곱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양변에다가 선생님이요. 양변에 마이너스 3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A의 범위 구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바뀐다. 답.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요것도 뭐예요? 기초 유형이야. 그치? 가장 기초적인 정말 개념 그대로 푸는 기본 유형 되겠습니다. 지워도 되나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는 뭐다? 변형 유형이에요. 여러분은 이 변형 유형도 자유자재로 풀 수 있는 실력이 되셔야 합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자. x의 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11x 플러스 2m 마이너스 7은 0. 아이씨 뭔지 모르지만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라고 나왔지. 그리고 뭐래요?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크게 되도록 하는 정수m의 개수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때?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초는 여기까지인데 뒤에 주저리 조건이 더 붙지? 변형 유형이에요. 자, 변형 유형을 풀 때는 항상 몇 가지 조건을 다 생각하셔야 돼요.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모두 생각하는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알파, 베타는 0보다 작지. 그리고 요거 만족하면 D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봤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를 보자.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대.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대. 그 얘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다죠. 작다지. 음근의 절대값이 이런 거지.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런 거니까 음수하고 양수 두 개 합하면 전체보는 음수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1번은 풀지 않아도 요 녀석하고 요 녀석 두 개는 풀어서 공통 범위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근계단 작업해 봅시다. 그래,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3m 플러스 11이 나와 있네. 왜? 선생님 뭘 쓴 거예요? 어제 배운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은 1창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라고 했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3m 플러스 11은 0보다 크다. 3m은 마이너스 11보다 크다. m은 마이너스 3분의 11보다 크다. 라고 하나 나왔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풉니다. 알파, 베타 자리에는 뭐가 있어? 2m 마이너스 7이 보이죠? 얘가 0보다 작대요. 2m은 7보다 작다. m은 2분의 7보다 작다. 두 개를 공통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m은 마이너스 3분의 11보다는 크고 2분의 7보다는 작다라고 나왔는데 정수 m의 개수를 구하래. 자, 요 안에 있는 정수 구하래요. 요 안에 있는 정수 뭘까? 작은 정수부터 불러볼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그래서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7개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변형 유형을 푸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나?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지워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뭐 배울 거냐면요. 변형, 유형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근과 은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다예요. 자, 양근과 은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은 우선 뭐를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야?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지.